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9일 남았습니다. 로드맵 등판 초 읽기까지 9일이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드맵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로드맵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메인넷을 위한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제시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일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확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기다려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일단 시황 분석부터 잠깐 좀 해보면은 지금 이더리움, BNB, 이제 솔라나 이게 이제 어저께 20시, 20시가 아니죠. 한 6시 기준이에요. 6시 기준. 6시가 18시인데 제가 헷갈렸네요. 자, 18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더리움, BNB, 솔라나 돼 있습니다. 이 가격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순위를 비등비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한편 홍콩은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ETF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자, 한편 이렇게 뉴욕 금융규제기관에서는 이렇게 팩소스 솔라나로 확장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넘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 뭔가 솔라나의 새로운 지각 변동 뭐 이런 게 또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쵸? 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코인들도 있지만 요런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것도 또 발행이 됐어요. 24년도 트렌드2 와치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에 대한 게 좀 발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뭐 이더리움도 있을 것이고, 뭐 아비트럼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옵티미즘인가요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솔라나 뭐 이 정도.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들 관심을 여러분들 가질 수도 있겠지만 뭐 요 정도라는 거. 그리고 뭐 솔라나 에코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뭐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내년 시장에서는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런 코인들이 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해서 뭐 2년 전에 우리 그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알트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2021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알트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많은 알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찌라시에 의한 강력한 얘기였고, 결국에 이런 코인 시장에서도 알트가 없어진다 이런 전망을 봤던 사람들, 결국엔 코인에 뭐다? 전문가는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물론 전문가는 있겠지만 09년부터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건 2013년도부터인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찾아본다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들, 사실 그것이 공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파이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파이코 팀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한편 보면 이제 보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갑도 757개 이렇게 증가했는데 너무 증가수가 적다라는 이런 느낌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400만 명 돌파 뭐 이 정도가 되면은 딱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생각에는. 여전히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 쭉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메인넷 대시보드를 확인해보면 42만 7,986 해가지고 KYC 인증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22일도 KYC 인증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조금은 됐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21일이 가장 많은 인원이 됐다라는 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2월달 뭔가 11월달하고 거의 지금 맞춰진 듯한 느낌인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12월달에는 그래도 11월보다 더 많은 KYC,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KYC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수치, 요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KYC 인증 정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편 뭐 노드에 대해서는 보면 31,653 해가지고
뭐 수치 자체는 약간 소폭 낮아진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좀 늘어나지 않는 듯한, 아무래도 현타 와가지고 좀 접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서버가 좀 다운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영향력을 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에 보시면 파이의 메인넷으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시작 날짜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모든 문제를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이그레이션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을 운운하면은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 전에 KYC 인증부터 해달라. KYC 인증에는 뭡니까? 자, 진행 중인 사람, 임시 검토 중인 사람, 임시인 사람이 있고, 임시 인증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검토 중인 사람이 있고, 승인이 됐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이제 파이코인이 좀 할 게 많아요. 그쵸? KYC에 대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뭐 아직 지금 7일, 8일 남았죠. 뭐 이런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어저께, 그저께 뭐 서버 다운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 앱하고 파이 브라우저 실행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새로 바뀐 건 리서브밋 해가지고 재제출 이런 게 지금 뜨시는 분들이 간간히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증을 성공하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20일 PST로 예정된 서버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파이 앱 브라우저가 간헐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조속히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웹3에 소셜 암호화폐 미래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랄까요, 우리 4,700만 이제는 진짜 5천만 넘어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렇게 서버 마이그레이션으로 간헐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치고 너무 공식 사이트에다 글씨 너무 작게 써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거는 그냥 팝업창 같은 거 하나 띄워가지고 공지 정도 해주면 정말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운 마음도 좀 생기긴 합니다. 한편 여러분들 김치 이거 보이시나요? 어저께 그 카페에 동강님이 요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요 김치가 보니까 직접 이렇게 담궈서 보낸 김치들이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뭐 이제 저 김치 장사하는 거 아니고 홍보하는 거 아니고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어요. 저 김치 공짜로 안 보내줘도 되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파이 갖다 이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김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직접 파이를 주면은 바로 김치를 뭐 만들어 준다라는 이런 거예요. 즉석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퓨처파이님, 여러분들 퓨처파이님 뭐 많이 구독하셨습니까? 제가 구독하라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 하시면 좀 더 이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퓨처파이님은 뭐냐면은 뭐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한번 들어가서 영상 한 번씩 봐보시면은 실제 생태계 매장을 직접 방문한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에 사는데 천호역, 여기가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좀 확인되더라고요. 보니까 8호선 쪽인 것 같은데, 이 천호역 보니까 화로구이 전문점 해가지고 여기 정화로구이 있죠. 저도 한번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이 숯불꼬치구이집인데 여기에 이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게 오픈 시간 있고 클로즈 시간 돼 있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면 택배 기사님과 동시에 입장을 했다 해서 전 손님인데요 라고 하고, 혹시 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잘 돼 있다라는 이 매장 안의 상황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 테이블도 잘 돼 있어서 혼술하기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구이 공간이 보이는 바라고 합니다. 직접 구워주는 이런 공간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매장과 분위기래요. 좋아요. 이런 매장 나중에 추천 한번 드려야겠네요. 굽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광고를 하냐 했더니 돈을 받고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쓰면서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을 그래서 저보다 뭐 구독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존경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대형 유튜버가 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갔으면 진짜 멋있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파이 결제 매장이면 간판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로고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며, 자, 일주일에 한두 팀 정도 온다고 사장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봤을 때와 안에서 봤을 때는 매장이 많이 다르네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밖에서 많이 봤을 때는 오래된 건물이라고 얘기하시고, 파이 결제 비율은 파이 50%, 현금 50%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파이는 1만원 가치, 그쵸? 자, 그리고 전 메뉴 주류까지 전체에서 가능하대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주류나 이런 것들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장에서는 이렇게 전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 숯불 그릴과 꼬치구이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자, 오 비주얼 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 아시다시피 저는 수량도 얼마 없어요. 이제 입문하신 분들과 비슷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파이, 수량은 없지만 진심이다. 자, 이 퓨처파이님의 그런 투박한 느낌, 전형적인 이런 뭔가 경상도의 느낌이랄까요? 이 사나이의 느낌이 좀 난다고 할까? 이런 거 좀 있어요. 먼저 현금 결제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파이 결제. 그러니까 실제 가격에서 여러분들 50%는 현금 결제를 해야 되고 50%는 파이 결제를 해야 된다. 이제 꼬치구이 매장. 근데 일주일에 2팀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매장도 방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파이 결제가 안 되니까 여기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새로운 알림창이 생겼다. 이 사람을 알고 있냐? 이런 것들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확인 버튼 누르고 전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2차 방지하는 걸 좀 바꿨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이 결제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파이코인 이제 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가 뭐 로드맵이 등판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영상인가요? 다이안주 씨께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뭐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파이가 막 이렇게 트리에 달려있는 아마 제가 볼 땐 배경화면이 그걸로 좀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뭐 그거에 따라 또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로드맵 V2가 나오는 게 우선시고 12월 중에 뭐 그 메인넷 일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필요 없어요. 일단 로드맵 V2가 나와야 된다. 뭐 이거만큼은 확실하고 그만큼 많이 끌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12월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좀 실망감이 생길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일자가 있으니까 이 일자는 저번에 10월 달에도 그랬듯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모두 KYC 인증 다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